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강문옥 낭독.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라. 내 몸을 빌려 낳았지만 사실 자식은 하늘의 자식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요즘 다 큰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개입하게 되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자식을 아직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자식 인생까지도 망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한껏 부렸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면 난감하다. 부모들은 대개 자식을 낳자마자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나와 닮은 내 분신을 통해 자신이 못해본 것에 대한 한이라도 풀려고 정성을 다한다. 이 행동이야말로 부모들에겐 도전이자 축복이 된다. 그러나 부모 인생과 자식 인생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식의 인생에 크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망친다. 부모의 독단적인 개입은 그들의 의사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릴 때 잘 돌봐주고 20살이 넘으면 자립시키면서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공을 들여 키워놓은 K씨의 35살 아들은 요즘 그의 부모님과 대립 중이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매우 깊다. 고분고분하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겼다.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도 잘 못하는 결정 장애까지 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로 길들어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자기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들은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아들의 취미와 개성,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꿈을 모두 무시한 채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세팅된 로봇처럼 말도 척척 잘 들었다. 어머니가 골라준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 성격장애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자 결국 아내와는 이혼하게 되었다. 현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들은 방 안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적응 못하고 나왔다. 아들은 지금 부모를 몹시 원망하고 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았지만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직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문제다. 왜 부모들은 이토록 자식들한테 집착할까? 자식 키우는 것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서일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마치 잘 키워놓고
복리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받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아니면 든든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은 하물며 결혼한 자식들 살림살이까지도 간섭한다. 오죽하면 며느리가 질려서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아는 50대 후반 중년 부인은 아들이 선보러 나가면 몰래 그 장소에 가서 훔쳐본다. 선을 보고 온 아들에게 그 아가씨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아가씨는 저래서 안 된다며 조언한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해외 근무를 신청해 나가버렸다. 그녀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들에게 전화해 몇 시에 끝나느냐, 아무나 하고 데이트하면 안 된다 등등 끊임없는 감시와 잔소리를 했기에 주변에선 오죽하면 아들이 자청해서 해외로 도망가다시피 했겠느냐고 수군거린다. 비 여사는 재력가로 아들이 장가갈 때 아파트며 상가도 미리 분양받아 그들에게 주었다. 며느리는 착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당연히 며느리는 무시받았고 집안 대소사는 군소리 없이 해야만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일일이 아들네 살림살이에 잔소리해댔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며느리의 몸은 야위어갔다. 나중에 이 젊은 며느리는 위암에 걸렸다. 재산이고 뭐고 이제는 이혼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지나치게 자식의 일에 개입해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성만 제시하면 된다. 성인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과도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륜 스님께서는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엔 반드시 고통도 따르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의지하고 기대다 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체성은 사라지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매여서 매사가 혼란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애당초부터 집착의 끈을 놓았다. 내가 부모한테 효도라고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어찌 부끄럽게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었고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체 자식들의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다. 기대하다 실망하면 내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활해왔다. 그런데 자식들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이면 항상 무조건 덕분이다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라고 조언했다. 자식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기대 이하의 선물을 주더라도 다 내 덕분이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무엇이든 덕분이라는 소리를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했다. 엘 어르신은 실제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덕분이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더니 좋은 일만 생기더란다. 엘 어르신은 아들만 3명에 며느리 역시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딸 있는 집을 부러워하곤 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자식들의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 흉을 보면서 자식 키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말년은 불 보듯 뻔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보라고 했다. 자식에게 전화가 와도 내 덕분에 잘 있다 하고 용돈을 주면 내 덕분에 내가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내 덕분이다 라는 소리를 계속 입에 달고 살라고 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멀어졌던 자식들도 오히려 전화가 자주 오고 며느리, 손주들까지도 자신을 살갑게 대한다고 얼굴에 한바꽃이 만발했다. 지금은 자식들 일에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있으며 집안 대소사 일까지도 자식들한테 맡겼다 한다. 모든 일에 일체 개입을 안 하고 보니 오히려 가족들 관계까지도 좋아졌다며 고마워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처세술 중에 이것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자신의 의식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보통 자식들 일에 개입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더 커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사람들이다. 충분히 자기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자식들이 물어올 때 방향성만 잘 제시하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식들과의 갈등이나 대립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결국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자식 일에 개입해서 갈등을 빚을 그 시점에 차라리 나의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성숙한 더 큰 어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인생 설계나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만 고민했으면 좋겠다.